밝힐 건 밝히겠다. 마음 바꾼 김성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진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그제 검거 직후 불법 체류 아니다. 한국으로 추방당할 생각 없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재판에 출석해서 불법 체류를 인정했어요.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자진 귀국하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귀국하는 쪽으로 심경 변화를 보였다라고 수사당국 관계자의 이야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밝힐 건 밝히겠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여권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입장 변화하니까 긴급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어서 오세요. 쌍방울 김 전 회장은 오늘 한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에 탑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내일 새벽 입국 예정이고요. 심경의 변화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밝힐 건 밝히겠다. 밝힐 건 밝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겠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회사에 더 피해 끼칠 수 없다. 쌍방울 관계자, 입국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이슈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매우 적극적인 자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재명 변호사비 약 20억 원 대납 의혹이에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북사업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 북한 측 사업권 획득, 이후 쌍방울 주가 급등, 2018, 2019 640만 달러, 72억 대북 송금 의혹 등등등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김성태 전 회장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 김영주 의원님, 네. 심경의 변화 폭이 상당히 큰데요? 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태국의 유치장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데 그건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닌 그렇죠. 거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 검찰의 설득이 혹은 뭐 폴리바게닝일 수도 있고 유효하게 김성태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 밝히면 일정 정도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있는 계속적인 뭐 그런 평생을 불법 체류자로 외국을 떠돌아다니는 게 좋겠냐. 그리고 쌍방울 자체가 풍비박산되는 그 상황이 당신이 이뤄온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도 지칠 만큼 지쳤고 그다음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항상 불안해하면서 치는 그런 골프가 의미가 있겠어요? 골프는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쳐야 힘이 빠지고 치기 때문에 비거리도 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그 경쟁자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느는 것이지. 그렇군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내부적인 뭐 하루 이틀의 신경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세스에 합당한 그런 그 궤적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냐면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사실 쌍방울에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아온 게 사실이죠. 예, 이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전에 이화영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냐. 그것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 쌍방울에서 법화도 받았다는 것도 있고요. 이재명 말하면 저기 경기도지사와의 연관 그 개 중간에 김만배도 그 이화영 지사하고 연관성을 다 갖고 있고 성대 선후배 관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틀 수 있는 건 본인이 억울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가장 먼저 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성태 전 회장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 털 건 빨리 털자. 아닌 건 아니다. 억울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이라도 귀국하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가장 우리가 그 의혹적으로 보는 것은 국내에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는지, 두 번째는 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재벌 반열에 오르고 싶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북한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수십여억 원의 현금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거 아니냐. 적어도 중국으로. 이 두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전면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성태 전 회장이 와서 입을 열까요? 김성태 전 회장이 한마디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의 진실은 김성태 전 회장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과연 변호사비 대납에 쌍방울이 연루가 돼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보다 훨씬 더 피해가고 싶은 범죄 혐의는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 문제는 쌍방울의 김성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이랑 접촉을 합니까? 대북 송금 의혹. 북한이랑 접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결고리가 필요할 텐데 그 연결고리 속에 있는 게 아태협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관련된 사람들 줄줄이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중간에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임원으로 있는 상태 속에서 있다가 바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갑니다. 평화부지사로 가고 나서도 쌍방울 법인카드 써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구속됐죠. 그리고 불법 송금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북 사업을 통한 주가 조작 연루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줄줄이 다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쌍방울이라는 회사뿐 아니라 김성태 회장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되는 북한이 저 같은 핵무기를 비롯한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도 막 돈을 퍼주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거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과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제일 지키고 싶은 건 단 한 가지겠죠. 쌍방울이라는 회사와 돈. 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랑.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숨기고 싶은 건 숨기려고 노력할 텐데 가장 인정하기 쉬운 일이 아마도 사실이라면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건 너무나 그냥 극명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일들 속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고 난 다음 과연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정말 궁금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한다라고도 밝혔었고 3억인가요?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 썼다고 하지만 상당히 그때 호화 변호인단이 동원됐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상당수 호화 변호인단이 이제 무료로 변론을 해줬다라는 의미여서 그것이 죄가 되냐 아니냐, 친한 사이에 그냥 변호를 해줄 수 있느냐 마느냐, 아니면 쌍방울이 안 보이게 대납을 해준 거냐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난 대선에 많이 짙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면 부인하고 있었고요. 2억 7천만 원으로 그 변호인단을 다 썼다. 2억 7천만 원. 라는 거죠. 네네. 최종 입장은 2억 7천으로 그 변호인단을 다 썼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게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그 대선 경선 때 그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거는 공격한 것이 아니고 뭐 이제 당내 경선의 일부 단체가 이게 너무 작다 3억이란 돈이, 그런데 보면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공교롭게도 그 쌍방울 그룹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김성태 저분은 범죄 행위인데 2010년도에 쌍방울을 인수하고 2014년 주가 조작하면서 광림이라는 회사에 매각할 때 그때 이제 주가 조작으로 잡혀가는 인물인데 2018년도에 이제 전환 사채라고 하죠. 이것을 저분의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100억, 즉 저는 이분이 이명 계약했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100억의 CB를 산 건데 이 전환 사채 100억을 다시 쌍방울의 계열사인 비비안이라는 회사에 대팔 수 있습니다. 이것도 풋옵션, 콜옵션 권리에서 적법한 절차인데 문제라기보단 공급 포인트가 비비안의 사회이사가 이태영 변호사가 2020년 주주총회에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태영 변호사가 해경궁 이제 홍씨 그때 그 트위터 사건 때 변론을 맡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직선거법도 이제 참여하면서 이분이 20억 전환 사채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환 사채란 게 20억이면 20억의 돈을 회사가 100억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돈이 입금이 돼야 되고 이태영 변호사한테 20억이 갔다고 하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남을 것이고 문제 삼았던 초호화 인단에게 20억이 가야 되는데 이태영 변호사 한 명에게 20억 갔다라면 이분이 받아서 또 초호화 변호인한테 2억씩 줘야 돼요. 그 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태영 변호사에게 20억을 주려면 쉽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전환 사채라든지 유상증자 할 필요 없이 주가 조작으로 해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보를 줘서 주식을 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환 사채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환 사채라는 건 주식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만 발행과 전환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이 사채권이 소멸되고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주식이 고점에 못 팔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 확정된 20억도 틀린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다. 전환 사채 20억으로 대납했다가 하는 것도 범죄를 너무 쉽게 하시는 뭐 역발상일 수는 예.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이것을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네,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제기했던 사실 이낙연 후보가 문제 나온 건 제기였죠? 아니고요. 그 상대 이제 단체에서 이제 20억이 나오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예. 검찰에서는 말씀드리면 검찰 쪽에서 저 범죄인을 정보를 주면서 수사가 나올 테니까 해외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혐의가 충분히 증거로 입증될 수 없다 해서 그냥 없어진 것이죠. 예 말씀 중에 이제 뭐 작은 지엽적인 부분인데 해경궁 홍씨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해경궁 홍 씨는 죄송합니다. 정조의 어머니고 죄송합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을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원래 해경궁 홍 씨는 정조의 어머니라 네. 그 사건과 정조의 어머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네. 정정하겠습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이었죠.